밤 11시, 오늘도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창문을 엽니다. SNS라는 이름의 창문이죠. 그 안엔 타임라인마다 성공이 넘쳐납니다. 30 초반의 자수성가한 사업가, 주말마다 파인다이닝을 즐기는 동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오운환을 인증하는 친구까지. 이 화려한 파티 속에서 문득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만 멈춰있는 건 아닐까? 왜 내 인생만 이 모양일까? 하는 차가운 의문이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는 이걸 갓생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채찍질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아름다운 사다리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발표된 30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만성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내실을 다져야 할 통장과 멘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셜록 홈즈의 돋보기를 들이대 봅시다. 여러분이 본 그 수많은 성공 스토리가 팩트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필터인지 말입니다. 2026년 1분기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리빙과 여가 비용을 지출하는 소위 카푸어를 넘어선 라이프 푸어 가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갓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남의 속도에 맞추려다 내 가계부의 골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속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20대 때처럼 무언가를 빨리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30대의 게임 법칙은 2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체크리스트를 빠르게 채우는 게 아니라 40대와 50대를 버티게 할 진짜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입니다. 남들이 세워놓은 사다리를 죽어라 오르다가 꼭대기에 도착해서야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네라고 후회한다면 그만큼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실제로 2026년식 갓생의 함정은 생산성의 탈을 쓴 소비에 있습니다. 새벽 기상을 위해 비싼 유료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공부를 하겠다며 최신형 전자기기부터 결제하는 행위. 이건 성장이 아니라 자기 위안형 소비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화려한 인증샷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진행되는 지루한 반복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만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점입니다. 남들이 100km로 달린다고 해서 무작정 엑셀을 밟다가는 엔진이 타버리고 말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한 길인지 확인하는 멈춤이 그 어떤 질주보다 강력한 갓생의 시작입니다. 허울뿐인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실체적인 기반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대박을 꿈꾸며 화려한 수익률에 열광하지만 정작 30대의 인생 복리를 결정짓는 건 아주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흔들리는 경제적 기반을 다잡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것은 들어오는 돈보다 새어나가는 돈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번다고 하면 주식 차트의 빨간 불이나 코인의 폭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6년의 경제 생태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상수가 된 시대, 이제 부의 격차는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견고한 방어막을 쳤느냐에서 결정됩니다. 10만원을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 10만원을 막는 것이 10배는 더 큰 복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투자 수익 10%를 내는 것은 내 통제 밖의 영역이지만 세금과 수수료,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여 확정 수익 10%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개편된 금융세제와 연금 혜택은 30대에게 엄청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새롭게 확대된 ISA의 비과세 한도와 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해준 가장 강력한 확정 수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100만 원은 시장에서 15%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거금입니다. 30대 중반에 이 세테크 나무를 심은 사람과 40대 중반에 뒤늦게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은퇴 시점에 수억 원의 격차로 벌어집니다. 복리는 단순히 숫자가 불어나는 마법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재료를 투입했을 때만 발현되는 물리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만 원짜리 최신 가전제품을 살 때는 최저가를 검색하며 몇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노후를 결정할 연금 저축의 자동이체 설정이나 수수료 0.1%를 낮추는 작업에는 20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비가 들이치는데 거실에 놓을 예쁜 우산을 고르고 있는 꼴입니다. 30대에게 가장 큰 자산은 종목 선정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한숨 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시장의 파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용부터 통제해야 합니다. 지출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구독료와 과시형 비용을 쳐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를 시작한 셈입니다. 돈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에게 선택권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30대의 100만 원은 60대의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간 자본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될까를 고민하기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복리로 쌓일 수 있는 작고 꾸준한 시스템은 무엇일까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부의 기초 공사가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만큼이나 중요한 자산,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느라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자본, 인간관계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돈의 구멍을 막는 것만큼이나 시급한 것이 바로 관계의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1000개가 넘는데 막상 금요일 저녁에 마음 편히 불러낼 사람이 없다는 공허함. 30대라면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20대 때 인맥이 곧 능력이라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명함을 주고받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30대의 인격적 성숙은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정제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85년간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한 성인 발달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였죠. 50세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했다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회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카카오톡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단체 채팅방의 알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혹시 나만 소외될까봐 혹은 나중에 도움될까봐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고독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감정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30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과감히 쳐내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강박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 형식적인 안부 인사에서 오는 피로감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정서적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맥의 단절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 아무런 목적 없이 만나도 내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사람,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은 진짜 내 편 3명만 남겨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유일한 안전망이며 이 3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100명의 얕은 인맥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생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진짜 관계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가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디지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나누는 30분의 대화가 수천 개의 좋아요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연결의 개수가 아니라 연결의 깊이입니다. 불필요한 노이즈를 걷어내야만 비로소 진짜 소중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여백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에너지는 다음 단계인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인맥 다이어트로 확보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이제는 내일을 버텨낼 체력을 만드는 데 투자할 때입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평생 써먹을 몸의 기초를 다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맥 다이어트로 마음의 여백을 만드셨다면 이제 그 비워낸 자리에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20대 때의 우리는 건강을 무한정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 술을 마셔도 끼니를 대충 때워도 다음 날이면 금방 회복됐죠.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는 순간 몸은 냉정하게 그동안 쌓인 연체료의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커리어와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본이자 실력입니다. 2026년 보건의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30대에 형성된 사소한 생활 습관이 50대 이후 발생하는 만성질환 의료비의 약 70%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 오늘 확보한 7시간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노후에 지출될 수억 원의 병원비를 선방하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몸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헬스장에 등록해 무거운 바벨을 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떠올리지만 30대의 몸 관리는 강도보다 기본값의 사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30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은 운동 부족보다 생체 리듬의 붕괴입니다. 불규칙한 수면과 수시로 변하는 식사 시간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고장냅니다.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을 검색하며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지루한 반복이 훨씬 강력한 회복력을 만듭니다. 몸은 30대부터 당신의 모든 선택을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아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용서해주는 것처럼 보일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노화와 질병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신체 체력과 분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튼튼한 장 건강과 안정적인 수면 위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2026년에 최신 뇌과학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우리의 감정과 의사결정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단순히 몸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직관과 업무 효율성, 그리고 관계에서의 인내심까지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몸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인증하겠다는 압박감을 버리십시오. 그건 타인의 시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건강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나라는 엔진을 고장 없이 돌릴 수 있는 유지보수입니다. 집에서 5분만 투자하는 스트레칭,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사소한 움직임이 모여 당신의 60대를 바꿉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몸은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관리한 만큼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 배신하지 않는 자산을 밑바탕 삼아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행복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체력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타인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만족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인 진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행복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대출금만 다 갚으면, 조금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의 기쁨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2026년의 심리학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은 냉정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겠다고 말하는 사람 중 실제로 나중에 행복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일 조금씩 꺼내 써야 하는 근육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의 표준값을 제시합니다. 몇 평 이상의 집,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함까지. 하지만 이런 외부의 신호만을 쫓다 보면 결국 공허함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보물을 찾아 지도를 따라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 상자 안에는 내 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의한 보물만 들어있었던 셈이죠. 2026년식 진짜 성공은 남들이 너 성공했네라고 말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을 때 아, 오늘 참 괜찮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속삭일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함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연습입니다. 끝없이 더 많이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내가 직접 정하는 것만큼 강력한 해방은 없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완벽한 삶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야망과 오늘의 소박한 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30대에 반드시 익혀야 할 인생의 기술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유한 여백을 확보하십시오. 일정을 꽉 채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비어있는 시간 속에서만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내 영혼이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일들에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아주 작은 취미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돕는 일일 수도 있으며 그저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복리는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기쁨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내가 느낀 작은 성취감과 만족감이 쌓여 내일의 회복 탄력성이 되고 그것이 수십 년 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평온함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30대에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가장 나답게 후회 없이 채울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지만 당신의 인생 시계는 오직 당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흐릅니다. 돈의 구멍을 막고 관계를 정제하며 체력을 다지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다운 행복을 위한 기초 공사였습니다. 이제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당신만의 멋진 집을 지어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먼 훗날 당신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바꾸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